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몇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거나 함께 있을 때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붙인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믿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살아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의 양보다 질에 마음을 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하루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을 하며 바람의 결을 느끼는 시간,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지만 정작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내면을 가꾸는 일만큼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빈틈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가끔은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내려놓은 채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서와 내려놓음 또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홀로 그 상처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내 마음의 자리를 다시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모함한 이들을 향한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시간을 학문과 저술에 쏟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냈습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평온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의 태도 역시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집이 나의 집보다 넓다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동창의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소식에 그러니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평생 만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그만큼 70억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누군가의 삶과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는 순간 나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재능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또한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큰 사건이나 대단한 성취 속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들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정겨운 사람과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크고 자극적인 것을 쫓느라 그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몇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거나 함께 있을 때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붙인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믿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살아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의 양보다 질에 마음을 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하루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을 하며 바람의 결을 느끼는 시간,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지만 정작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내면을 가꾸는 일만큼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빈틈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가끔은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내려놓은 채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서와 내려놓음 또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홀로 그 상처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내 마음의 자리를 다시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모함한 이들을 향한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시간을 학문과 저술에 쏟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냈습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평온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의 태도 역시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집이 나의 집보다 넓다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동창의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평생 만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그만큼 70억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누군가의 삶과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는 순간 나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빛을 잃고 맙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재능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또한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큰 사건이나 대단한 성취 속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들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정겨운 사람과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크고 자극적인 것을 쫓느라 그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마음의 결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웃지 못하고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인간은 언제 삶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일, 묵은 갈등을 풀어내는 일,
이런 일들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결국 영영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도 평생에 걸쳐 익혀야 할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하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두고 자신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끌어안을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건네는 위로의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다정함을 베풀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다정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또한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붙잡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옛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 물줄기를 고집하지 않고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길을 바꾸어 가듯이 우리도 삶이 가져다주는 변화 앞에서 너무 완강하게 버티기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변화가 또 다른 길을 열어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 앞에서도 마음을 열 수 있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옛것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함께 새겨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너무 멀면 정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가까이 다가서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지고 또 추위에 못 이겨 다가서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옛말도 바로 이런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이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들판에 핀 들꽃을 보면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자기만의 빛깔로 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충실히 살아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꽃은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써 꾸미고 포장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모습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생명이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깊고 길게 느껴져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이 얼어붙는 겨울이 있어도 봄이 오면 다시 녹아 흐르듯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다시 흐를 때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역시 매일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평정심이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자연스럽게 느끼되 그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화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결국에는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그 파도가 잦아들 때까지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동요는 한결 가라앉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나가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기 위해 애쓰지 않듯이 우리도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믿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나무는 빨리 자라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햇볕이 있으면 햇볕을 받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랄 뿐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뿌리를 내린 나무일수록 거센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아서 빨리 이루려는 조급함보다 천천히 단단해지는 과정이 결국 더 깊은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결국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 나 자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란 타인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웁니다. 늦게 피는 꽃이라 해서 그 아름다움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피어난 꽃이 더 오래도록 향기를 머금는 법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삶을 실제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불안이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들면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며 깊은 잠은 다시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결국 몸의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가르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마음이 평온하면 삶의 많은 풍파도 한결 가볍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겪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기도 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물도 가뭄을 만나면 메마르고 장마를 만나면 거세게 불어나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 흘러가는 강물의 한 구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지금의 고통도 조금은 가볍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인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사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시간, 소소한 일상의 평온함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너무 애쓰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넓어지면 천천히 퍼지고 좁아지면 잠시 몸을 낮출 뿐 끝내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서 결국 넓고 깊은 바다에 다다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닿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평온한 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정해진 목적지에 빨리 도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정해진 정답의 속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20대의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4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젊어서 큰 시련을 겪고 누군가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풍파를 마주합니다. 그 어느 쪽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표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든던다 해도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도 굽이굽이 돌아가는 구간이 있고 곱게 뻗어 빠르게 흐르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든 그것은 바다를 향해 가는 같은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그 길 역시 나의 바다로 향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은 아마도 거창한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음 깊이 평온했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러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데에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애쓰지 마시고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질 이야기는 살면서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나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내 안에 파도가 일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분노와 불안은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돌아오고, 반대로 그 신호에 휩쓸려 그대로 폭발해버리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극 속에서 분노와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출근길 가득 찬 지하철에서 받는 작은 짜증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듣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가족 사이에서 쌓여가는 서운함,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느끼는 초조함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을 세우는 방법을 옛 성현들의 지혜 속에서 하나씩 꺼내어 보려 합니다. 옛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생각과 태도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람과 같아서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지만 그 바람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이미 그의 몫으로 끝난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여 내 하루를 망가뜨릴지 말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손님이 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감정도,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상황도 결국은 흘러가는 강물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영원할 것만 같던 분노와 불안도 결국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마음을 지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일과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날씨,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은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면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과 반응은 온전히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다스릴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정작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은 방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스스로에게 지금 이 일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지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화가 솟구치는 그 순간에는 이성이 흐려지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시간을 벌라고 권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들끓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멈춤 사이에 우리는 비로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상황을 바라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시간을 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자극과 자신의 반응 사이에 넉넉한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은 평생 경이라는 글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경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자세를 뜻합니다. 화가 솟아오를 때 그 감정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그 흔들림은 서서히 잦아들게 됩니다. 태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새벽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정돈해 두면 한낮의 소란스러운 일들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 또한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다스리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 해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면 본래 가지고 있는 맑고 고요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을 핑계 삼아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매일의 작은 노력으로 마음의 결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특히 사람이 화가 날 때일수록 그 자리를 떠나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화가 난 채로 내린 결정과 화가 가라앉은 뒤에 내린 결정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쏟아내는 말 한마디보다 잠시 멈추고 고른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유배지로 보내져 가족과 떨어진 채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분노할 이유는 차고 넘쳤고 세상을 원망할 핑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한탄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끌어안고 무너지는 대신 그 감정을 학문과 수양의 동력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책들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놓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흔적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늘 마음을 가다듬고 꾸준히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가혹해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그의 삶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란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의 평온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요히 혼자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 했던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이 가진 고통의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남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주다 보면
만족이라는 감정은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이루어낸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야말로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화와 불안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며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감각에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들은 조금씩 옅어지게 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손끝에 닿는 옷감의 촉감, 귓가에 들리는 작은 소리들에 차례로 주의를 옮겨가다 보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지만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됩니다. 또한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일을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드는 이 일이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똑같은 무게로 나를 짓누를지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는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는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무작정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분노 안에는 종종 내가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 더 이상 함부로 대해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면 분노는 파괴적인 폭발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호한 경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풀이해서 그려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걱정한다 해도 미래는 걱정한 만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마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올 때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짧게 산책을 하거나 미뤄두었던 작은 일 하나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손과 몸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도는 막연한 불안을 조금씩 잠재워줍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을 종이 위에 직접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던 막연한 걱정도 그자로 옮겨 적고 나면 그 실체가 훨씬 작고 다룰 만한 크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함이야말로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자양분이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이야말로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터에서 찾아오는 화 또한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일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동료의 무례한 태도를 마주했을 때 솟구치는 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감정을 쏟아내면 순간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곤란과 후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자리를 벗어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짧게 걸으며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은 격렬한 파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이성을 되찾을 여유를 얻게 됩니다. 화를 표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이 순간의 격정이 아니라 차분한 확신에서 나올 때 비로소 삼배에게도 제대로 가닿고 나 자신에게도 떳떳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함은 분명하게 알리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그 과정조차 평정심을 잃치지 않을 때 더 단단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서운함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미숙함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나를 갉아먹는 분노로 키우지 않을 힘은 생겨납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배려를 기대하기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본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매일 물을 주어야 자라는 나무처럼 평온한 마음도 매일의 작은 수련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화가 났던 순간을 돌아보며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를 가만히 적어보는 습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라도 떠올려보는 습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겠다고 마음먹는 습관.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흔들림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면 곧바로 폭발하던 사람도 꾸준히 자신을 살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사이에 멈춤의 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틈이야말로 우리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의 답답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듯이 격렬했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친 나물수록 거센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지만 뿌리는 깊이 박혀 있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서 겉으로는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노와 불안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상대는 이미 그 순간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홀로 그 기억을 붙들고 매일 같은 상처를 다시 꺼내어 들여다보는 셈이 됩니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더 이상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새김질하게 만들고 그 되새김질은 오늘의 평온까지 빼앗아갑니다. 반면 용서를 선택한 마음은 비로소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기 전에 나의 남은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너그러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실수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가혹할이 많지 엄격해집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던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거나 불안에 휩쓸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순간을 두고두고 자책하다 보면 마음은 회복할 틈도 없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조금 흔들렸다면 그저 그럴 수 있다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건네는 위로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마음으로는 결코 평온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이라야 비로소 단단하고 따뜻한 평정심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 작은 의식을 만들어두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그려보는 시간.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가만히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쯤 자연 속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 이런 소박한 의식들은 거창하지 않아도 마음에 든든한 닻이 되어줍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이 몰아쳐도 닻을 내린 배는 쉽게 흔들리지 않듯이 일상 속에 평온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갑작스러운 화나 불안 앞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작고 꾸준한 습관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우리의 시선은 온통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곁에는 여전히 감사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곁에 있어주는 사람,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온 시간. 이런 평범한 것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는 일만으로도 좁아져 있던 마음의 시야는 다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에는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작은 습관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체질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경험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유난히 깊어지는 밤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잘 느껴지지 않던 걱정들이 고요한 어둠 속에 홀로 누우면 한꺼번에 밀려들곤 합니다. 그럴 때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하기보다 지금 누워있는 이불의 따뜻한 감촉과 방 안의 고요한 어둠을 가만히 느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의 걱정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은 안전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의 불안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신기하리만치 그 무게가 가벼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밤에 찾아오는 무거운 생각들을
그날 안에 모두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내일의 나에게 맡겨두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설령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거나 불안에 휩쓸려 하루를 온통 걱정으로 채웠다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의 흔들림이 오늘의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진짜 나를 만들어갑니다. 옛 선비들도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할 줄 알았기에 그들은 끝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화가 났다면 그 화를 끌어안고 자책하기보다 내일 다시 한번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겠다는 다짐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짐이 매일 쌓여갈 때 비로소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서서히 거듭나게 됩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떠올려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의 격렬함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저지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옛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또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을 통해 깨달았듯이 평온한 마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려 애쓰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아 주어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 하고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나를 집어삼키는 대신 서서히 제 갈 길을 찾아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